나는 처음부터 그곳이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힐 줄은 몰랐다. 제주의 오름이란 원래 누구에게나 가벼운 산책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관광책자에도 부담 없는 등산, 아이들과도 함께 오를 수 있는 자연의 숨결 따위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역시 그 말들을 믿고 있었다. 이름난 한라산이나 험준한 해안 절벽이 아니니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름이란 단순한 언덕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밟은 그 오름은 나를 속이고 나를 돌게 하고 마침내는 내 정신까지도 갉아먹었다. 여행을 떠났던 건 32이 되던 여름이었다.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도망치듯 제주로 내려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낮에는 해안도를 따라 차를 몰고 다녔고 저녁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낯선 여행자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그들이 내게 말했다. 야, 혹시 그 오름 알아? 길 잃은 사람 얘기 진짜 많아. 웃으며 꺼낸 말 같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귀신이 잡아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같은 길을 계속 돌게 된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무리 미로 같아도 요즘 세상에 등산로 표지판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길을 잃을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날 밤 베이 술 기운에 살짝 부추김을 받은 나는 마음을 정했다. 내일 그 오름에 오르리라. 직접 보고 그냥 괴담일 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아침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던 그날 나는 가벼운 등산화와 배낭 하나를 메고 오름 입구에 섰다. 이름은 오래된 제주 방언에서 따온 듯한데 지도에는 정확히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작은 표지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바람에 껴안겨 반쯤 지워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입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름 성수기인데도 말이다. 첫 발을 들였을 때 나는 확실히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해변에서 불어오던 바람은 갑자기 끊겼고 나무 사이사이에 스미는 그늘은 지나치게 짙었다. 풀벌레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할 텐데 이상하게 고요했다. 내 신발 밑에서 흙이 바스러지는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처음 길은 평범했다. 나무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이어졌고 간간히 돌담이 무너진 흔적도 보였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 엄습했다. 길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분명 고든 길로 들어섰는데 몇 걸음 걷다 보니 다시 처음 본 돌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분명 직선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원을 그렸단 말인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좌우 나무들을 눈에 새겨 넣으며 걸었다. 그러나 몇 분 뒤 나는 다시 그 돌담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처음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여행의 피로 술이 덜 깬 탓. 그러나 세 번째로 같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름은 크지 않았다. 정상까지 20분 남짓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 걸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같은 길을 맴돌 뿐이었다.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모양이었다. 가지는 뻗어나오다 말고 꺾였고 이끼가 뒤덮은 줄기는 어두운 녹색으로 빛을 삼켰다. 새소리는커녕 바람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마치 내가 발을 옮기는 순간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방향을 바꿔보았다. 길이 아닌 곳으로 나무 사이를 헤집으며 들어갔다. 그러나 발에 걸리는 뿌리와 흙더미를 넘어 나왔을 때 내 앞에는 또다시 그 돌담이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손목의 시계를 보았다. 시침은 벌써 2칸이나 움직여 있었다. 햇볕은 점점 사라지고 숲은 더 짙은 그림자로 나를 압박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온몸은 오히려 싸늘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습한 흙냄새와 뒤섞인 오래 썩은 나무 같은 냄새. 코끝을 찌르며 스며들었다. 나는 입을 막고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던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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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소리. 누군가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돌을 내려치는 것 같기도 했다. 분명 멀리서 시작되었는데 점점 가까워졌다. 내 심장 소리와 겹쳐 울리는 듯 규칙적으로 박동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최소한 무언가 인간의 흔적일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게 함정이라는 직감도 뇌리를 스쳤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소리가 울려오는 방향은 내가 계속 맴돌던 그 돌담 쪽이었다. 숨이 가빠졌다. 도대체 왜 자꾸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걸까? 땀에 젖은 손바닥이 떨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 숲이 숨을 멈춘 듯한 고요. 귀 안쪽에서 내 맥박만이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귓가에 아주 가까이서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공기마저 얼어붙게 하는 바람에 섞인 것이 아닌 내 귀를 파고든 분명한 속삭임이었다. 돌아가. 낮게. 하지만 확실히.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목구멍이 마르기 시작했다. 누구야? 나는 반사적으로 외쳤다. 숲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바스락거림이 일어났다. 마치 무언가가 내 말을 듣고 몸을 움찔한 듯.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숲에 퍼졌다가 사라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다. 그때 떠오른 건 게스트하우스에서 들었던 한 여행자의 말이었다. 그 오름, 원래 마을 사람들이 기피했대. 예전엔 누가 거기 들어갔다가 며칠씩 실종됐다가 겨우 내려온 적도 있다더라. 그땐 그냥 술자리 농담이라 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고 뭔가에 둘러싸였으며 무엇보다 혼자였다. 이성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멈춰라.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가. 하지만 입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계속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입증되지 않았던가. 나는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숨을 고르며 나무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걸었다. 까끌까끌한 껍질의 질감, 축축한 이끼의 냉기. 촉각으로라도 내 발걸음을 기록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돌담 앞에 서 있었다. 네 번째였다. 그제야 돌담을 자세히 보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무너진 옛 돌담쯤으로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돌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반듯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돌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묘하게 검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돌담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바람에 식어 붙어 있었다. 그때 내 시선이 돌담 위쪽으로 향했다. 풀더미 사이에서 뭔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햇빛이 비친 건가 싶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자 그것은 분명 옷자락 같았다. 하얀 천이 돌담 위에 걸려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흔적 같다. 나는 망설였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차라리 보지 말자는 두려움이 엇갈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자 그것은 분명히 옷이었다. 하얀 저고리 같았다. 그러나 색은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숲이 고요했는데 유독 그 천만이 펄럭였다. 그리고 그 바람결에 묻어온 소리, 낮고 떨리는 듯한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세웠다. 이건 진짜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돌담에서 등을 돌리고 달렸다. 어디로든 이곳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차올라 목구멍이 따갑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달려도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나무들은 똑같이 반복됐고 그늘은 더 짙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발자국 소리 외에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섞여 들렸다.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두려움이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아니 무엇인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내가 멈추면 멈췄고 내가 달리면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뛸 때쯤 나는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왜냐면 내 앞에 또다시 그 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5번째, 나는 이제 울고 싶을 만큼 절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돌담 위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풀숲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 창백한 얼굴.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검게 비어 있었으며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그 얼굴은 소리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곧 사라졌다. 바람이 스치듯 풀더미가 흔들리며 얼굴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오름 자체가 무덤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 급히 꺼내보았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진동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손에 쥐어진 기계를 억지로 흔든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화면이 번쩍이며 켜졌다. 꺼져있던 카메라 앱이 혼자 실행됐다. 렌즈가 앞을 비추자 화면 속에는 돌담과 나무가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나는 손을 던지듯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줍지 않고 무작정 반대편으로 달렸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호흡은 거칠었고 머릿속은 멍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이번에는 더 가깝게, 더 무겁게, 마치 내 바로 옆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두개골을 울렸다. 그 소리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멈추지 마라. 더 깊이 와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걷는 건 도망이 아니라 이 숲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안의 이성은 소리쳤다. 돌아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나는 이 오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내 발걸음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면 숲 그 자체가 나를 끌고 있었다. 몸은 분명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내 다리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숲은 더 어두워졌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을 텐데 머리 위의 하늘은 이미 먹구름이 낀 듯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피부에 닿는 바람마저 습하고 무거웠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 뒤에서 따라오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쿵, 쿵. 내 발걸음과 완벽히 겹치던 그 소리는 이제 반박자 늦게 울려 퍼졌다. 마치 내 그림자가 뒤따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분명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였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나무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서 있을 뿐. 하지만 나무들 사이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길게 들이운 머리 같기도 하고 비틀린 몸 같기도 했다. 눈은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만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았다. 내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나는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두 목소리가 충돌했다. 한쪽은 과학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공포에 짓눌려 무조건 도망치라 속삭였다. 그때였다. 앞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좁고 희미하게 이어진 오솔길, 다른 하나는 비교적 넓고 돌계단이 놓여 있는 길.
분명 상식적으로는 돌계단 쪽이 정상으로 가는 길일 터였다. 하지만 내 본능은 그쪽을 향해 발을 옮기지 못하게 했다. 돌계단 위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좁은 오솔길을 택했다. 그 길은 풀에 반쯤 덮여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듯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내 심장은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어쩌면 이제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길 끝에 도착했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또다시 그 돌담이었다. 이번에는 6번째였다. 숨이 막혔다. 나는 돌담 앞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왜 계속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걸까?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 순간 돌담 위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또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흐느낌. 여자의 목소리였다. 마치 오랜 세월 억눌린 슬픔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나는 두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왜 여기서 우는 거지? 누군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차갑고도 또렷한 한마디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려가라니. 어디로? 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돌담 너머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거림, 풀을 헤치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더는 이 돌담 근처에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무작정 몸을 돌려 달렸다. 숲이 내 몸을 삼키는 듯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뿌리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숨결조차 내 목덜미에 닿을 만큼.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달리고 또 달려 나무들 사이에서 조금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발이 허공을 디뎠다. 나는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비탈진 경사였다. 몸이 나뭇가지와 돌에 부딪히며 굴러갔다. 온몸이 긁히고 찢겨나갔다. 아픔이 전신을 덮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결국 바닥에 거칠게 부딪혀 멈췄을 때 입안에서 피 비린내가 번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놀랍게도 여긴 조금 달랐다. 돌담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오래된 비석들이 듬성듬성 박혀 있었다. 묘지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묘비에는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일부는 균열이 가 있었다. 그 앞에 서자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풀잎들이 떨렸고 공기는 더 서서늘해졌다. 그리고 그때 내 발밑에서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 쿵쿵쿵. 나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발밑 흙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다.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비석들 사이에서 또다시 그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비어있는 눈동자. 이번에는 분명히 내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내려가지 않으면 넌 여기에 남는다. 목소리는 바람과 섞여 퍼졌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명확했다. 나는 숨이 막혀 헛기침을 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이 무력해졌다. 그러나 그 말만은 똑똑히 새겨졌다.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에 남는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 반복된 돌담, 끊임없는 발소리, 그 모든 게 결국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을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피어올랐다. 내려가라는 게 어디로 내려가라는 뜻이지? 혹시 이 오름의 어딘가에 진짜 출구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곳은 단순한 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갇혀있던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무언가의 시야 안에 갇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돌은 항상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내려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죠.
어느새 화면에 한 여성의 흐릿한 실루엣이 겹쳐 보임.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돌무더기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장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삼성혈의 원혼이라 불렀습니다. 화면 점점 암전. 마지막에 핏빛 달이 구름 뒤에서 떠오름. 제주의 신성한 땅에 감히 욕심을 부린 자들. 그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삼성혈은 제주의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자 함부로 욕망을 들이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제주 거리를 거닐다 갑자기 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멀리서 들려온 여성의 흐느낌 플러스 바람 소리. 화면 암전 후 짧게 여인의 한숨 소리. 하!